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혹시 보셨어요? 이 영화에 특이한 장면 하나가 나오죠. 무녀인 미사가 쌀을 입에 넣고 씹은 다음에 뱉어서 이걸로 술을 만드는데요. 아니 어떻게 곡물을 씹어서 술을 만들 수 있느냐 하실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술 빚는 게 아주 흔했다고 하죠. 6세기 중반 위수가 쓴 역사책 위서에도 고구려에 합병된 물길국, 즉 말갈에서는 곡물을 씹어서 술을 빚는데 마시면 능히 취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1614년 이수광이 펴낸 백과사전 지봉유설에도 지금의 캄보디아를 가리키는 진랍에서 만드는 술 미인주를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입에 넣고 만드는데 하룻밤 동안에 만들어진다 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입으로 씹어서 술을 빚는 걸 구작양주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든 술을 구작주 혹은 미인주라고 부르는데요. 고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인주 같은 술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누룩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건 사라지고 우리 조상들은 누룩으로 막걸리나 청주, 약주, 소주 같은 다양한 술을 제조하며 주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그동안 애청자분들께서 우리 술 전통주도 좀 다뤄달라 이런 요청 많이 하셨는데, 마침 민족의 명절 추석이 코앞이라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막걸리와 증류주 두 편으로 나눠서 2주 연속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요. 특집 영상이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아는 한 전통주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모셨거든요.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특집 영상 1탄에서는 술꾼이라면 꼭 마셔봐야 할 딥한 막걸리 5가지 전통주 박사님과 함께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막걸리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맥주나 위스키와 비교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너의 이름은에 등장하는 구작주, 즉 미인주 얘기를 했는데요. 저렇게 쌀을 입에 넣어서 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입에 넣고 씹는 동안 사람의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 효소가 작용을 하면서 곡물의 전분, 즉 녹말을 분해해 주거든요. 이렇게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줘야 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포도나 사과 같은 과일과 달리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로 술을 만들려면 발효에 앞서서 곡물에 있는 전분을 발효가 가능한 당분으로 잘라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에 넣어서 씹는 것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의 당화인 건데요. 자, 그러면서 김 PD, 맥주, 위스키 주로 어떤 곡물로 만들어요? 보리로 만듭니다. 근데 보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싹 틔우고 말려서 이제 몰트로 만듭니다. 그걸 몰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보리 싹을 틔워서 말리는 몰팅 공정. 와, 이거 그동안 주라기월드에서 수도 없이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리의 싹을 틔우는 건 그렇게 해야만 보리 안에 있는 전분 분해 효소가 깨어나서 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맥주나 위스키는 몰팅 처리를 통해서 깨어난 보리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당화를 하고, 당화를 다 끝낸 뒤에 다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막걸리나 청주 같은 술을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제조법은 달랐어요. 일단 맥주나 위스키 만들 때처럼 몰팅 처리는 하지 않아요. 쌀 같은 곡물에 열을 가해서 주로 고두밥을 찐 뒤에 여기에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누룩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효모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당화와 발효를 한꺼번에 하는 걸 어려운 말로 병행복발효라고 하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핵심만 딱 정리를 해드리면, 맥주나 위스키는 보리 싹을 틔워서 몰트로 만든 뒤에 이걸로 당화를 하고, 그 이후에 효모를 별도로 투입해서 발효를 진행하는 반면에, 전통 방식의 막걸리 제조는 몰트 처리 같은 건 하지 않고 누룩으로 당화와 발효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통주 박사님 모셔서 추천해 주시는 힙한 막걸리 5가지 테이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전통주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전통주에 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시고, 여러 가지 전통주 직접 개발도 하셨고요. 각종 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통주 박사이신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이대영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이대영입니다. 예, 야, 박사님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정말. 제가 더 영광입니다. 예. 평소에 주라기월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전통주를 하고 있지만 네. 다른 술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자주 보지를 못할 뿐이고. 부끄럽습니다, 진짜. 저희 박사님이 또 보신다니까 제가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사실 막걸리 좀 뭐 머리 아픈 술, 고리타분한 술, 뭐 아재들의 술 이랬잖아요. 요새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막걸리나 전통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 올드한 느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양조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부재료를 많이 쓰는 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들 다양성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 술들을 즐기려고 하는 MZ세대 젊은 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술들이 조금 더 힙해지고 그리고 종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또다시 그 술들을 맛보려고 들어오고 순환적인 선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술이니까 네. 다들 또 애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쌀에 대한 어떤 관심, DNA에 녹아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막걸리나 이런 우리 술에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대영 박사님이 픽해 주신 첫 번째 막걸리, 이름이 특이해요. 건축가가 만든 막걸리, 줄여서 건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정말로 건축가가 빚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는 7.4% 정도가 되고 조금 높네요. 그리고 유기농 쌀을 이용해서 만든 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탄산이 좀 들어있어서 탄산 막걸리라고 또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스파클링 막걸리 그냥 열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탄산이 이제 꽉 차 있다 보니까 잘못 열면 폭발한다고 표현하죠. 탁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따는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따는지 직접 한번 우리 박사님께서 보여주시죠. 어떻게 따면 돼요, 이거? 잘 따져야 될 텐데.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이렇게 여니까 바로 올라오네. 자연스럽게 탄산이 만들어지면 섞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확 열게 되면 쫙 터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잠깐씩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야, 이거 신기하네.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술 지게미가 섞이는 조금 걸렸지만 따라오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우리 또 전통주 박사님께서 직접. 제가 한잔 따도 될까요? 이 정도로. 오, 진짜 막 거품이 쫙 있네요. 예. 야, 이거 잠깐만. 와, 이 산미가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첫 잔부터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술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을 그대로 병에 담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맥주도 사실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은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강탄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카보네이션이라고 그래서 강제로 탄산을 넣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파클링이라고 얘기하는 건 샴페인이 있는데, 샴페인은 이 탄산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원래 베이스 와인을 만들죠. 베이스 와인을 만든 다음에 이걸 병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효모하고 당을 추가로 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탄산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이제 이 효모가 이제 찌꺼기가 남으면 이걸 빼내는 방법도 복잡해요. 흠유아주? 프랑스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병 목 쪽으로 효모 찌꺼기를 모은 다음에 대고르 주망이라 그래서 이제 그 병 목 부위만 냉각을 시켜서 쏙 빼내고 그러면 빠진 부위가 또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도사주라 그래서 또 보충해주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탄산감을 부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스파클링 막걸리는 도대체 이 탄산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 이제 CO2라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건데 술을 다 만들고 나서 약간의 잔당을 남겨놓습니다. 그 당을 이제 병에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병에서 자연스럽게 후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 그 탄산들이 어디 못 나가고 그 병 안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셨을 때 이제 탄산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경험치로 이제 만드시게 된 술인 거고, 그래서 한 번 만들 때 대량으로 만들기보다는 소량으로 한 80병 정도 그런 술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농 쌀만 쓰신다고 그러고 누룩도 전통 누룩. 예, 전통 누룩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맛을 만들어내는 걸로. 탄산 만들어내지만 여기에 뭐 당이라던가 또 뭐 다른 첨가제 같은 거 전혀 안 네, 들어가는 이거는 전혀 거잖아요. 들어가지 결국 재료가 누룩, 쌀, 물 세 가지인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딱 세 가지로 와 이런 탄산감과 이런 산미 이걸 만들어낸다는 게 우와. 아니, 나만 먹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신PD 미안해요. 그냥 내가 먹을게 그냥. 어우 맛있냐. 자 다음으로 와 이것도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네네. 라벨도 이게 좀 약간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젊은 분이 만들었구나 딱 싶더라고요. 이게 너디라는 말 붙은 게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찹쌀을 100% 사용해서 만들었던 술인 거고요. 알코올 도수는 한 5% 정도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부재료로 바질이 들어가 있어요. 바질. 야 막걸리에 바질 어울립니까? 저희도 처음 이름 들었을 때는 이게 어울릴까? 근데 맛을 보고선 아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넣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갖고 빨리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막걸리 보통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아니면 엎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섞으세요? 막걸리 종류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탄산이 있는 네, 그거는 이제 애들은 조심조심 열어야 되고 조심조심. 하고 요즘 막걸리들은 이제 후발효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구 흔들어도 잘 섞이는 편이고 땄을 때도 크게 넘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박사님은 이렇게 그냥 네. 터프하게 하시는구나. 이번엔 아이고 야. 근데 색깔이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바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디 호프. 네, 짠 한번. 우와. 야. 우와. 와 이거 저 아직 마시지도 않았어요. 와 이거 바질 잔뜩 올린 피자 있잖아요. 그거 먹는 느낌인데 와. 막걸리의 달달함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바질을 막걸리에 넣어갖고 이런 맛을 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의외로 잘 어울린다. 요즘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약간 서양 그 허브류를 많이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한식이 아니어도 피자집 가서 시켜도 되겠는데 앞으로 피자집에서 이거 팔아야겠다 내가 보니까. 예전에 피막이라고 피자하고 막걸리 먹는 약간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막걸리에 지금은 이 술이 딱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피맥도 좋지만 이제 피막으로 한번 건너가 보세요. 특히 이 너디 호프 정말 피자하고 딱입니다. 이거는 와 진짜 와. 대표님이 어디 뭐 언론 인터뷰 하신 걸 제가 읽어봤더니 막걸리스럽지 않은 막걸리를 만들고 싶었다. 좀 더 다른 막걸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얘기하셨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성공하셨네. 네. 일단은 굉장히 막걸리스럽지 않은 막걸리. 이 호프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뭐 바질의 꽃말이라면서요? 저도 그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게 호프라는 게 저는 이게 희망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바질을 넣기 때문에 이 바질의 꽃말이 호프래요. 그래서 희망이래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힙한데. 오우 야. 찹쌀만 쓰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찹쌀 먹으면 입에서 먹었을 때 좀 더 끈적끈적한 그 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술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끈적끈적한 쌀의 느낌 아니면 당분의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찹쌀만 써서 그런지 입안에 착착 감기네 진짜. 착착 감기네 이거. 박사님 이거 맛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술을 소개해 주셔서 향만 맡고 있어도. 자 이번엔 이제 세 번째 막걸리인데 와 이것도 이름부터 일단 특이하네요. 서머 딜라이트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보니까 일단 샤인 머스켓이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 샤인 머스켓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과일이 조금 더 첨가된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코올 도수가 이제 한 10도 정도로 약간 높은 형태로 나와 있고 요거는 구멍떡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제조 방법으로 만든 술이 되겠습니다. 구멍떡으로 하면은 더 힘든가요? 어떤가요? 원래 막걸리를 만드는 주 원료는 쌀하고 물하고 누룩만 있으면 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앞에 쌀들을 어떻게 전처리하느냐. 이제 구멍떡 같은 거는 이제 단맛이 많이 나면서 이제 물을 좀 적게 쓰고 그러면서
좀 밀키한 느낌이 나는 술들 이런 거를 만들 때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고두밥 방법보다는 좀 손이 많이 가고 그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 때는 좀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좀 시중에 구하기가 힘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제는 막걸리도 이런 투명한 잔, 그리고 이런 와인잔으로 먹어도 이거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맡기가 좋으실 겁니다. 오! 이야, 이거 향! 잠깐만, 이제 스월링 한번 할게요, 스월링. 이건 완전히 막걸리가 아니라 와인 먹는 느낌이네요, 진짜 이거. 이야! 향에서 샤인 머스켓 향이 이게 막걸리예요? 와, 이게 어떻게 막걸리일 수 있지? 진짜 맛있다. 와, 저 두 손 다 들었어요. 놀라울 만큼 맛있네요. 네. 샤인머스켓이 이게 그 나는 계절이 있잖아요. 네. 그때만 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9월에서 10월까지가 이게 생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청포도로 해가지고 진짜 비슷한 그 맛과 향이 있지만 약간 다른 걸로 해서 청포도는 연중 생산되는 형태로 정말 상큼하게 터지는 그 단맛이.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샤인 머스켓이 갖고 있는 약간의 새콤한 맛 그런 것들도 뒤에서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달면서 새콤한 맛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푸르른 초원 위에 막 그 샤인머스켓이 연그러 가고 거기를 막 뛰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이제 그 약간 싸구려란 느낌이 되게 많은데 이런 와인병을 쓰고 이렇게 와인잔에 먹으면 충분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도 가질 수 있다. 이건 정말 파티할 때 내놔도 정말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인 같은 그런 막걸리. 보통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 이양주? 밑술을 만들잖아요. 네. 밑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고두밥 한 번 더 넣어서 발효를 한 번 더 시키는 이양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삼양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번에 이제 술을 만드는 거를 단발효라고 얘기해서 원료를 한 번만 투입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그게 단양주죠. 단양주.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원료를 넣는 거를 이양 두 번의 원료를 넣었다. 단순합니다. 삼양주는 원료를 3번 넣었다. 4양주가 있긴 하지만 4양보다는 보통 5양주로 바로 넘어가는 5양주는 원료를 5번을 넣었다. 어쨌거나 그렇게 원료를 많이 넣으면 넣음으로써 조금 더 향이나 맛들이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조 단가가 확 올라가겠는데요? 그렇죠.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진 않고 확실히 풍미도 좀 달라지나요? 예, 오양주로 만든 술들 중에서는 아까 이제 품평회나 어디서 상 받은 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투자한 만큼 향이나 맛들이 좋아진다. 향이나 맛. 와, 이거는 색깔부터 이게 막걸리예요? 아,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붉은 막걸리를 만들어요? 이제 보통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아이보리색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홍국이라고 하는 홍국. 이제 쌀에다가 붉은색 곰팡이를 키운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다 보니까 붉은색 곰팡이가 이제 술에도 그대로 보여져 가지고 홍국이라고 하는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붉은색을 나타낸 겁니다. 요거는 그냥 색이 너무 특이하니까 일단 빨리 먹어보죠, 이거. 와, 이거 제가 까볼까요? 아, 네. 와, 이게 색깔이 진짜 빨갛군요. 예, 토마토 주스 진짜 강하게 갈아놓는 그런 느낌. 칵테일 중에 블러디 메리 있잖아요. 아, 이 블러디 메리 같아요, 진짜. 와, 이게 일단 한번 먹어보고. 아이, 참. 오. 이거는 그 앞선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드라이한 느낌도 드라이한 있고. 느낌도 있고 우리가 막걸리라고 생각하는 그 맛에 좀 가깝네요, 보니까. 네네. 조금 그렇지만 이 붉은색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 그리고 이게 약간 단맛이 조금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먹던 아이보리색의 막걸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이어서 예,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탄산 같은 거를 섞어서 같이 드셔도 되고요. 아, 그러면 진짜 칵테일 되겠네요. 진짜. 그때 딱 색깔이 잘 나오는 거. 라벨 너무 웃겨요. 이게 술 취한 원숭이 이름부터가 네. 이 원숭이들 막 다 그려져 있네요. 이거 좀 재미난 사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판화 형태로 이제 라벨에다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서 하는 행동들을 라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고요. 재미난 거는 이거 알코올 도수도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10.8도. 10.8도.
뭐가 생각나십니까? 10.8도, 10.8도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8번뇌라고 얘기하는 것들. 108번뇌. 네. 그러면 108번뇌에서 10.8 됐으니까 10분의 1로 줄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런 근심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다. 108번뇌를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번뇌를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08번뇌가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로 줄어든 그런 느낌입니다. 와. 야, 이 홍국을 넣어서 했다는 아이디어도 대단하지만 이 맛을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던 방법하고는 다른 술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거고, 사실은 저희가 요거는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걸 좀 해가지고 만든 술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눈이 즐겁네요. 네. 눈이 즐겁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렇게 힙한 막걸리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막걸리 부재료가 요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통주 쪽에서는 그 향료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향료를 쓰게 되면 이제 기타 주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쪽 술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탁주는 이제 그런 향료를 안 쓰다 보니까 지금 들어갔던 모든 원료들은 다 자연재료. 자연적인 원료입니다. 쌀로 만든 막걸리로만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다양한 색깔이나 맛, 향 이런 걸로 골라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한 것들이 요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홍국을 쓴 제품이라든가 바지를 넣었다든가 샤인머스켓을 넣어서 새로운 영역을 좀 창조해내서 그 막걸리라는 세계 자체가 좀 넓어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보면서 이런 원료를 쓸 수 있나? 저희도 놀랄 정도로 지금은 다양성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지금 더 막걸리를 힙걸리라고 부르면서 좀 더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근데 이거는 뭐 이름부터 하드 포션. 벌써 하드란 말 딱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세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강력한 묘약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14.3%. 14.3%. 와. 그러니까 보통 막걸리들이 한 6도 정도를 가리키고 그렇죠. 있다고 6도, 하면 6도가 얘는 거의 2배 수준. 2배가 넘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술들은 이제 거의 술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을 아주 최소한 섞거나 아니면 거의 섞지 않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전내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원주라고 하는. 불러요. 도수도 계속 변해왔잖아요. 막걸리 네네. 도수가. 술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제약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다양성을 추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걸리도 전통적인 농주, 농사일하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도수를 규정을 좀 낮춰서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제약이 없는 거죠. 이제. 지금은 제약들이 모든 술에 이제 알코올 도수에 대한 제약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다양하게 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드 포션 한번 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크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거 코르크로 돼 있구나. 근데 고무 코르크라서 이렇게 고무로 된 코르크. 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따지 마시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뽕따 하세요. 뽕따. 이거 뽕따 딱 하면 소리 잘 안 났다. 근데. 오, 되게 요거트 같이 이제. 야, 이거 이거는 완전히 저건데요? 요거트 같은. 요거트인데요, 이거? 와, 이거. 와. 이거는 단맛이 되게 좀 높게. 굉장히 달고 맛있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정말 이 질감 자체가 완전히 그냥 찐득찐득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물을 넣지 않고 그냥 원주 상태다 보니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는 형태로 느껴지기 때문에 혀에서 되게 농밀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찐득찐득하기도 하지만 단맛도 있고 향도 맡아보시면은 이제 과일 향들이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 네, 바나나 같은 향도 나네요. 얘는 물을 거의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입안에서 감도는 이 맛이 그 흔히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마우스필 얘기하시잖아요. 막걸리의 마우스필 요겁니다. 딱. 진짜 훌륭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뭐 다른 거 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좀 얼음 같은 거 살짝 띄어가지고 이제 살짝 술을 넣고 이제 먹는. 우유 같은 거 타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요거트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딸기잼 하나 딱 타갖고 이렇게 갖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네 이거. 양조장이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88 양조장?
여기가 주 원료를 이제 쌀을 되게 중요시하는 곳인데 네. 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88번을 가야지만 좋은 쌀이 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미자가 단어에서 나온 거고 쌀미자. 네, 팔자가 두 번 들어있는 팔자가 두 번이요? 네, 거기에 이제 처음 대표의 출생 연도가 8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같이 그래서 크게 적어 놓으셨어요. 김포산, 김포금쌀. 김포하면 또 쌀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쌀이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예, 이천, 여주, 이천, 여주. 그리고 김포도 또 유명한 김포도 곳이 유명하죠. 또 김포금쌀 100%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크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쌀을 쓴다. 이걸 강조하신 거겠죠? 길가에 노란 꽃 아주 생뚱맞은 곳 자, 오늘은 이렇게 전통주 특집 1탄으로 막걸리 편 준비해 봤는데요. 추석 연휴인 다음 주에는 특집 2탄 나갑니다. 역시 이대영 박사님께서 위스키 좋아하는 술꾼이라면 절대 싫어할 수 없는 증류주 5가지 소개해 주실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오늘도 이벤트 있습니다. 전통주 박사님 이대영 연구사님이 집필을 하신 우리 술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 정말 여러 번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재밌고 알찹니다. 제가 몇 권을 교보문고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댓글 남겨주신 분 가운데 3분께 저자이신 이대영 박사님 친필 사인까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 추천곡 이번 아이템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밴드가 하나 있는데요. 노래만 들으면 완전히 옛날 음악 같은데 굉장히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바로 시인을 위하여 라는 3인조 밴드인데요. 저는 사랑인 거지 라는 노래도 좋아하지만 오늘은 노란 꽃이라는 노래 추천드릴까 합니다. 파전에 막걸리 먹으면서 이 노란 꽃 이 노래 들으면 정말 딱일 것 같거든요. 시인을 위하여의 노란 꽃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닮은 듯 무심히 피어오르는 이 꽃은 지난 밤 그대의 목소리 서머니 뒤돌며 눈물 훔치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맛있는 막걸리 한 잔 더 하면서 전통주 특집 2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야, 이거 건축가가 만든 막걸리인데 와, 너무 기대되네요. 하늘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스파클링의 그 탄산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아닌 것 같아져 그대로